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이었는데 지금 여러 사진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정말 밝게 마스크를 벗고 또 운동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눈만 보고 표정을 유추하다가 아이들이 밝게 웃는 표정을 보니까 보는 사람까지 마음이 좋아집니다. 네. 한국일보와 한겨레 신문에는 초등학교 체육관과 또 교실 안의 모습이 실려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원하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벗어보자라고 말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벗지 않는 친구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회원의 모습이 실려 있었는데요. 운동할 때 숨쉬기가 불편하고 또 땀에 젖어서 불쾌해하던 회원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저 어제도 관련 소식을 저희가 전하면서 특히 지하철 역사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탑승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역사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지하철 객실 안으로 탑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용객들은 역사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한국일보에 실린 신도림역의 사진을 보면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제가 하나하나 다 봤더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는 게 번거롭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나는 벗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편 오른쪽 사진이죠. 동아일보에는 멈춰있는 기계 사진도 실려 있었는데요.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시설이 멈춘 모습입니다. 제조업체 측은 충분히 대비할 시간도 없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고사 위기라며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네, 희비가 좀 극명하게 엇갈린 것 같은데 관련 업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또 하나의 지금 변화가 예고돼 있는데 택시 요금이 지금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게 되는데요. 26.3% 인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요금 적용 구간이 2km에서 1.6km로 줄기 때문에 체감되는 비용 상승폭은 아마도 더 클 전망입니다. 그리고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에도 소폭 변화가 있는데요. 100원씩 오르는 기준이 거리는 1m, 시간은 1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내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는 12월에 이미 심야 요금은 조정했단 말이죠. 심야에는 훨씬 더 비싸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탄력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를 기본 요금에 적용하면 해당 시간에는 택시를 타게 되면 6,700원부터 가격이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택시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야 시간에 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 요금도 8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300원에서 최대 400원 정도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절약하기 힘든 필수 요금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물가와 관련된 얘기 같은데 킬로그램 세일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고 파는 방식이 어색한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킬로그램 세일, 매장을 둘러보면서 원하는 옷을 바구니에 담고 계산대에 있는 저울에 올려서 무게대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도매시장이나 일부 대형 중고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최근 고물가와 불황이 이어지니까 이런 매장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옷을 사게 되면 확실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 실린 한 20대 소비자의 사례를 보면 치마와 카디건 등 봄옷 8벌을 샀다고 하는데요. 총 2.26kg이 나왔고 65,500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씩 계산해 보면 한 8,000원 꼴로 산 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저렴한 가격을 매력적으로 느낀 20대와 30대도 많이 찾는다고 하고요.
또 송파구에 위치한 킬로그램 세일 매장 업주는 인근의 고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종종 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의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환경 보호를 하려는 소비자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유행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송파구면 저희 동네 근처인데 저도 한번 좀 들러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 사진이 블랙박스 화면인 것 같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있는데 보험 사기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2017년에 7,301억 원에서 2021년 9,435억 원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보험 사기 규모는 6조 원을 넘을 거라는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험 사기라고 하면 경미한 사고를 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에 실린 사례를 보면 40대 김모 씨는 7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또 심지어 충돌 후에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꺾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김 씨는 2009년부터 10년 넘도록 39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걸로 밝혀졌고요. 이 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또 김 씨와 공모한 피해자 남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 흉포화하고 또 다양해지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 법조계와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사기를 전담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관련 처벌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유성호텔, 뭐 온천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참 추억의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 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전의 대표 호텔 중 하나죠. 이 유성호텔이 지난 1915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109년 동안 영업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이나 국가대표 선수 등이 머물기도 했고요. 특히나 1994년 유성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특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어진 영업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내년 3월에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네, 자, 올 3월이 아니고 또 내년 3월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추억이 있는 분들은 좀 한 번씩 찾아가 볼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영향이 컸던 건가요? 그게 가장 큽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온천을 찾지 않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유성호텔 이용객도 줄게 됐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한 뒤에 점차 적자 누적액이 커졌고요. 현재 호텔 자산을 담보로 수백억 원을 빌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유성호텔의 운명, 문을 닫긴 하지만 그 이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건물을 헌 뒤에 새로운 호텔을 지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신 시설의 호텔이 들어서면 유성 온천지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일부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최신 시설에 대한 기대감도 크긴 하겠지만 100년이 넘은 곳이 사라진다라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